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요청한 전국 의과대학들의 증원 신청이 오늘 자정을 끝으로 마감되는데요. 의대생들과 전공의에 이어서 의대 교수들까지 증원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신청 마감일까지 대학 곳곳에서 진통이 빚어졌습니다. 지역 대학병원에선 오늘부터 출근할 예정이던 신규 인턴들이 출근하지 않으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충남대 의대와 병원 교수들로 구성된 비대위가 원점 재검토라고 적힌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대학 본부 앞에 서 있습니다. 대학 측의 의대 정원 확대 신청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비대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증원 규모가 적절히 결정될 때까지 의대 정원 동결을 촉구했습니다. 지역 불균형이나 이런 추계나 이런 것도 과학적인 근거나 이런 게 조사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증원 영명으로 하는 걸 저희는. 정부의 의대 증원 신청 마감일을 맞아 대전, 충남 의과대학들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습니다. 3주째를 맞은 전공의 파업에 더해 의대 교수들까지 증원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반발에도 지역 의대들은 대부분 증원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1차 의대 정원 수요 조사 당시 대학별로 최소 2배 이상 증원을 요청한 바 있는 만큼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대학병원에선 매년 3월 들어와야 하는 신규 인턴들이 전부 병원에 나오지 않았고 대전 성모병원 등에서는 전공의 업무를 대신해온 일부 전임의들까지 재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 대란이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 속에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 7천여 명에 대한 면허 정지 등 엄정한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이 불가피합니다. 불가역적이냐 질문하셨는데 불가역적입니다. 한편 지역 의대생들이 집단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사 일정을 미루거나 휴강을 실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충청남도와 금산군 한국남동발전이 금산 양수발전소 건설을 위한 협약을 맺고 발전소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과 주변 마을 지원,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산군 부리면 방울이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양수발전소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오는 2037년까지 151만 6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양수발전소를 건설하게 되고 발전량은 500메가와트 규모로 금산군 전체 전기 사용량의 4배가량입니다. 발전소 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앞으로 50년간 지원금 493억 원, 지방세 수입 350억 원, 관광 수익 5천억 원, 직접 고용 120명 등 총 1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을 노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현금을 뜯어낸 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지난 2022년 말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천안시와 아산시 유흥가 주변에서 음주운전 중인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운전자들에게 사고를 무마해준다고 협박해 17차례에 걸쳐 합의금 6,400만 원 상당을 빼앗은 20대 A씨 등 일당 5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중학교 동창사이인 이들은 투자 실패로 빚이 늘자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빼앗은 돈은 모두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고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입니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은데요.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 정치 뉴스와 정치인에 가려져 있던 진짜 유권자들과 지역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TJB 기자가 일일 택시기사가 돼서 지역 유권자들의 민심을 들어보는 2024 총선 택시, 오늘은 대전입니다. 이곳 민심을 잡는 곳이 선거에서 승리합니다. 전국 선거의 스윙보터로서 4년 전 총선에선 야권에, 2년 전 지선에선 여권에 힘을 실어준 곳 바로 대전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과연 대전의 민심은 어디로 향할까요? 총선 택시, 오늘은 대전을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손님, 85살 남성 이신웅 씨가 탑승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저희 총선 택시입니다.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정치 뉴스가 아니라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은 정치적인 면을 안 볼 수가 없죠. 우리나라의 정치가 당의 싸움만 하지 예. 정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선진국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예. 정치만은 선진국이 못 됐다. 국민이 보기에 안 맞는데 그 사람들은 정당이 원하면은 그대로 맞지 않는 거를 그대로 시행을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참 이래서 정치인들이 국민들로부터 멀어지는구나. 국민을 도외시해버리는 그러한 국회의원은 안 된다고 보는 거고 예. 정당한 미래 정책이나 현실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데 침해들기는. 이번엔 학생들이 많은 대학가를 찾았습니다. 26살 대학원생 양혜원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선택 씨입니다. 졸업하고 취업 준비할 때라서 시험 문제 관련해서 다들 고민이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직 조금은 먼 얘기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주변에 정치에 크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저희 또래들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남일같이 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선거에 아예 참여하지 않는 것보다는 뭐 사표가 되든 무효표를 내든 정말 제가 원하는 후보자가 되든 간에 선거 참여하는 것 자체가 좀 우리나라 정치가 굴러가는 거에 국민으로서 관심을 두고 있는 거를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공약을 내주시기는 하는데 그게 뭐 실현 가능할까 싶은 수준의 공약들도 있고 정말 국민들이 고민하는 부분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좀 공약을 내주시면은. 직장인들은 정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30대 회사원 박병석 씨를 만났습니다. 출퇴근길에 항상 보고 있습니다. 퇴근길에는 이전에 했던 방송을 다시 본다든지 하면서 결국 정치가 결국 제 이제 앞에 이득을 결정하게 될 수 있는 여건들 중에 하나다 보니까 당연히 관심을 갖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정치하시는 분들은 능력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뭐 사실상 국회에서는 입법 활동을 해야 되는데 결국 입법 활동이 안 되고 밀려져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냥 두 거대 양당 중에 한쪽이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으면 좋겠다. 어느 당이 됐건 간에 그냥 좀 한 당이 좀 완전하게 좀 힘을 잡아가지고 하고 싶었던 걸 할 수 있게 밀어주는. 정치에 대한 실망과 염증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이기에 이번에도 꼭 투표하겠다. 2024 총선 택시에 탄 대전 지역 유권자들의 소중한 목소리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천안을 찾아 역대 총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충청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공천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여야 예비후보들의 탈당이 잇따르면서 양강구도였던 각 선거구의 후보구도 변화도 예상됩니다. 조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 격전지 첫 번째 방문지로 천안을 찾았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천안 지역 3개 선거구를 모두 민주당에 내준 험지인 만큼 가장 먼저 표심 잡기에 나선 겁니다.
상인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천안중앙시장을 찾은 한 위원장은 시장을 가득 메운 지지자들과 함께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또 대학생들을 만나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고 밝히는 등 청년과 중도 표심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충청의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저희는 이 선거를 출발하는 우리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민들은 그동안 선거 과정을 보시면 대단히 냉정하시고 대단히 정확한 판단을 해오셨습니다. 여야에서 탈당자가 잇따르면서 공천 후유증도 이번 총선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박영순 의원이 새로운 미래에 합류해 대덕구에서 3파전 구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성을 김찬훈 예비후보도 민주당 탈당 후 새로운 미래 합류가 예상돼 유성을 선거 구도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종민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도 논산계룡 금산이 아닌 세종갑 출마를 고심하고 있어 진보표가 분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한현택 전 동구청장이 공천에 반발해 개혁신당 합류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윤창현, 장철민, 양강구도인 대전동구 총선 구도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오는 11월 대전에서 열리는 클래식 음악축제 대전 그랜드 페스티벌 예술감독으로 세계적인 첼리스트이자 지휘자로 활동 중인 장한나 씨가 위촉됐습니다. 오는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대전 그랜드 페스티벌은 국내외 실력 있는 청년 음악가들이 참여하는 음악축제로 리사이틀과 오케스트라, 마스터 클래스,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육군 32보병사단이 멋진 예비군과 함께하는 값진 예비군 훈련이란 구호 아래 본격적인 예비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예비군 훈련은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소집 훈련 대상자 22만여 명을 대상으로 14개 훈련장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실사격 훈련과 연계한 방공대대 동원 훈련 등이 중점적으로 실시됩니다. 대전시는 임신과 출산, 아이 건강 등 3개 분야 36개 지원 사업 정보를 모아둔 임신 출산 행복꾸러미 누리집을 신규 운영합니다. 새롭게 개설한 누리집은 임신과 출산 전용 온라인 통합 서비스로 정부와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신청 링크도 함께 제공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일회용 커피잔에 함유된 화학물질이 신경세포 사멸 등 인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 가민한 박사 연구팀은 초대배양 피질 신경세포가 과부라 화합물에 노출됐을 때 뇌신경세포의 형태학적인 변화가 유발되는 등 과부라 화합물 종류에 따라 뇌신경세포 사멸, 신경세포의 구조와 신호전달 기능에 각기 다른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부라 화합물은 주방용품이나 테이크아웃 커피잔 등 일상에서 쉽게 노출되는 화학물질로 호르몬 이상과 암 위험 증가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로 보고돼 있습니다.